최소 542조 원, 나사의 27년 전체 운영 예산과 맞먹는 이 천문학적 금액이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 구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세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갑작스런 공격과 보복 속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질렀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실시간으로 이를 요격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운영비만 무려 4천억 원, 요격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방어해야 할 위협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사실 3단계 방어 시스템 중 가장 낮은 층만 담당합니다. 레이더가 로켓과 포탄을 감지하면 전투관리 시스템이 즉시 궤적을 계산합니다. 만약 부심이나 주요 시설로 향한다고 판단되면 타미르 요격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요격미사일 한 발의 가격 약 5천만 원.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요격미사일 50억 원에 비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하지만 중거리 위협은 다윗의 물메가, 그리고 고고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에로우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특히 에로우 시스템의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전략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100발부터 400발까지의 미사일과 값싼 드론대를 동시에 발사해 방어망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도시들이 밀집해 있어 방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륙 전체를 방어해야 합니다. 미국의 골든돔은 전혀 다른 수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에 명시된 골든돔의 목표는 대가치 목표 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사시설이 아닌 도시, 경제중심지, 주요 인프라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미사일의 비행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부스트 단계, 발사 직후 몇 분간 미사일이 우주로 상승합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이지만 가장 감지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간 비행 단계, 미사일이 우주를 통과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깁니다. 일부 미사일은 수십 개의 미끼 탄두를 방출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방어 시스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종말 단계,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며 목표를 향해 돌진합니다. 반응 시간은 불과 몇 초뿐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 우주군이 운용하는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 24시간 지구를 감시합니다. 정지 궤도와 타원 궤도에 배치된 위성들이 미사일 엔진의 열기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감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적이 필요합니다. 알래스카 클리어 공군기지에 있는 장거리 식별 레이더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미래적인 모습의 페이즈드 어레이 레이더는 F-35 전투기에도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수백 개의 작은 안테나가 건설적 간섭과 파괴적 간섭을 이용해 레이더 빔의 방향을 조종합니다. 동시에 여러 물체를 추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하나의 거대한 레이더로 통합되거나 여러 개의 작은 레이더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질화 갈륨으로 만들어진 이 레이더는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면서도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합니다. 같은 물질이 요즘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에도 사용되죠. 왜 이렇게 정밀해야 할까요? 중간 비행 단계에서 미사일은 미끼를 방출합니다. 때로는 너트와 볼트 같은 간단한 물체로도 레이더를 혼란시킵니다. 고해상도 레이더만이 진짜 위협과 미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요격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요격 미사일들은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운동 에너지로 파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폭발은 핵탄두나 화학무기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목표는 탄두를 산산조각 내어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요격은 대기가 거의 없는 고고도에서 일어납니다. 폭발은 충격파를 전달할 공기가 필요한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방법은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파편의 우박입니다. 이를 위해 요격 미사일은 자체 추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구형 시스템은 명암이 교차하는 회전 디스크를 사용했습니다. 현대 시스템은 적외선에 민감한 인줌 안티몬으로 만든 포토다이오드 배열을 사용해 열화상 카메라처럼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F-35 전투기가 게임 체인저로 등장합니다.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지휘소입니다.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저공 비행 순항 미사일에 희미한 레이더 흔적을 포착하며 심지어 극초음속 비행체의 충격파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지상 시스템보다 훨씬 빨리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로 다른 시스템의 실시간 정보를 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고에너지 레이저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입니다. 진짜 논란은 지금부터입니다. 골든돔 행정명령에는 충격적인 한 줄이 있습니다. 발사 전과 부스트 단계에서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배치하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미사일이 발사되는 즉시 요격하려면 저궤도에 요격 위성 군집을 배치해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 시절 제안했던 우주의 신의 지팡이, 빛나는 자갈 프로젝트가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타링크가 이미 7,000개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추산으로는 1,300에서 2,000개의 요격 위성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에 제안된 빛나는 자갈은 중앙에 운동에너지 타격체가 있고 주변에 연료와 산화제 탱크가 배치된 구조였습니다. 궤도에서는 생명재키지라는 보호막 안에서 태양 전지판, 별 추적기, 레이저 통신 시스템과 함께 대기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우주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이 이것을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고에너지 광선을 작은 영역에 집중시켜 표면을 급속히 가열합니다. 구조가 약해지거나 녹거나 폭발할 때까지 말이죠. 유도 시스템이나 연료 탱크 같은 핵심 부품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준하고 고정되는 순간 거의 즉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급초음속 표적에 매우 유용합니다. 미국은 이미 보잉 747에 장착된 고출력 공중 레이저를 테스트했습니다. 부스트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문제는 전력입니다. 미 해군의 헬리오스 레이저는 60kW 출력이지만 우주 배치 레이저는 250kW에서 1M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0kW는 국제우주정거장의 거대한 태양 전지판의 최대 발전량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성이 수천 개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궤도에 중앙 집중식 태양 전지판을 배치하고 마이크로파로 필요한 곳에 전력을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초기 예산 추정치는 약 230조 원이었지만 현실적인 예산 전망은 542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0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미국 부채를 놓고 격렬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첫 번째, 예산 33조 원은 총 200조 원 규모의 국방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의회를 통과 중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골든돔은 1990년대처럼 조기에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골든돔이 공격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대위성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궤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캐슬러 증후군으로 인해 지구 전체가 우주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골든돔은 미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을 낭비하고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할 뿐일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2025년 5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골든돔,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우주 무기화의 시작. 인류는 새로운 전략적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평화를 위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 될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